안녕하세요. 테마 5번째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조문을 잠깐 볼게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줄여서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일단 이 104조의 입법상의 지위는 우리가 103조를 봤어요. 103조는 추상적 규정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로 한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104조는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에 예를 들어 놓은 예시 규정이에요. 예시 규정.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건 되게 많았잖아요. 첩계약부터 해서 막 많았는데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다음 조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게 104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104조에 꼭 들어맞지 않는 요건, 이렇게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104조는 아니네. 그럼 104조 무효는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3조와 104조의 관계고요. 2번에 볼게요. 2번. 104조 불공정 행위는 103조의 뭐래요? 예시 규정이에요. 예시 규정. 따라서 비록 104조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그럼 104조는 아니죠. 그런데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대? 103조에 의해 반사회적 무효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103조 안에 104조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 규정이죠. 자, 그럼 이제 요건을 봅니다. 불공정 행위의 성립 요건. 자, 갑이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야. 매매계약을 해서 5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대금은 1억밖에 못 받았대요. 이게 바로 불공정 행위가 되는 거죠. 폭리를 취한 거니까.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시면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원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현저하다는 건 객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이 가격에 팔다니 이건 너무 내가 폭리를 당한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그 현저한 가격 차이를 봐야 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계약시예요. 법률 행위시. 이행기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체결될 때는 가격차가 그리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가격차가 엄청나게 생기고 한 사람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대요.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보는 거니까. 계약시를 보는 거지 나중에 달라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 요건이고요.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아까 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 궁박이에요. 궁박. 궁박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궁박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인 곤궁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이 모두 들어간다. 그래서 나의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았다. 그럼 이건 경제적인 급박함은 아니지만 정신적 궁박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경솔은 특별한 거 없고 무경험 조심하셔야죠. 이때 무경험은 어떠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에 비추어 경험칙상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 경험,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라는 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그럼 저는 그 매매 계약에 대한 무경험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특정 거래,
그 매매를 몇 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매매라는 건 처음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거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무경험자가 아닌 거야. 그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을 말한다.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셋 다 갖춰야 될까요? 셋 중에 하나면 될까요? 셋 중에 하나면 되겠죠. 이게 인간적으로 세 개 어떻게 다 갖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셋 중 하나면 충분하고요. 이 요건을 모두 다 갖췄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모두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 적극 이용해야 돼요. 단순히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궁박한 상황인데? 라고 알고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용할 의도까지 갖춰야 합니다. 소위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 갖추면 이제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무효. 이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그럼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나요? 라고 물으면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가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뻔하구만, 한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았고 이용해 먹었네, 이렇게 추정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추정이 안 된다면 누가 입증을 할 거냐? 유효주장자가 입증하겠어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럼 성립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추정이 되니까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아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계약은 뭐다? 유효한 것이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상황을 입증해 내야만 무효가 되는 거지,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 시험에 잘 나왔죠.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빨간 칠한 게 궁박이잖아요. 얘가 중요한 거죠. 이게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또 보겠지만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 116조 1항에서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유일하게 본인 기준으로 출제되는 게 뭐밖에 없냐면 궁박이야.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러면 얘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가 됐는데 을이 병한테 팔았대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겠죠. 104조는 103조의 일부니까 당연히 절대적 무효고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그러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보호되면 대항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교재로 확인해 볼게요. 요건,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경험은 어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셋 다 갖출 필요 없고요.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 중요하다고 했죠. 대리인이 법률행위 해야 돼.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 본인 기준은 하나. 뭐가 본인 기준이죠? 궁박.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이고요. 궁박 여부는 본인.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있어야 한다. 폭리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피해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괄호 3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배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몇 배 이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할 것이지
현저하다는 건 몇 배 이상을 의미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판례 입장이고,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이때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건데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판단 시점 언제래요?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나오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공정한 게 아니었는데 사후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한 사람이 큰 손실을 입었대요.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입증 책임. 자,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 무효주장자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효과 보세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행된 경우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103조 볼 때 뭘 봤냐면, 자, 이 표현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대. 그래서 얘가 부동산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대금은 1억 줬다. 이렇게 사례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103조 안에 뭐가 들어있다? 104조가 예시 규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냐면 결국 104조 위반도 어디 안에 들어간다? 103조 위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746조.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103조 테마에서 본 것처럼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되는 거죠?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판례 뭐 있어요? 연 1200% 이자로 채권자가 그 수익을 얻었다면 그 이자를 준 사람은 피해자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갑이 상황이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부동산을 넘겨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쁜 사람 누구예요? 나쁜 사람. 불법성이 있는 사람. 얘죠, 얘. 얘가 나쁜 애죠. 얘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당한 사람은 피해자네요? 피해자.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청구 가능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자에게는 746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이 을은 폭리자죠. 폭리자는 불법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본문이 적용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긴 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잘라서 생각하세요. 나쁜 놈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피해자는 돌려받게 해줘야지. 그러면 반사회성 있는 자는 얘죠, 얘. 그럼 얘는 1억 원 못 돌려받고요. 갑은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은 돌려받고 대금은 안 줘도 되네. 갑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이걸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아요. 얘를 응징하려다 보니까 얘가 반사적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 한번 잘 당해주면 내 부동산은 돌려받고 받은 대금은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얘가 다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다 입증해내면 그렇게 반사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미 이행되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얘가 갑이죠, 갑.
그런데 폭리자, 을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746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고 얘는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전에 16회 때인가요? 지금 오래전인데 그때 출제된 게 뭐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피해자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자, 3번 중요하죠?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죠. 쫙 써있네요. 그죠? 이게 2010년에 나온 판례인데 2010년에 이 판례 나오고 모든 시험에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합니다. 요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무효행위 전환, 요걸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138조 규정이에요. 138조 규정. 그러니까 소위 이 사건은 알박기 사건입니다. 알박기 사건. 어떤 사람이 이제 미리 개발하는 데 들어가서 땅을 좀 사두고 죽어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져서 이 땅을 아주 비싸게 삽니다. 아주 비싸게. 그게 알박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샀지만 나중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 우리 법원은 그렇다고 했어요.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 그런데 어차피 두 사람이 사고 팔 의사가 있었다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무효지만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준다. 전환시켜 줄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추인은 안 되죠. 지금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이거를 추인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가격을 조절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바꿔줄 수는 있다는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고요? 전환은 가능하다. 자, 근데 요 사건, 알박기 사건에서 이 알박기 아내가 나중에 이거 물르기 싫으니까 부재소 합의를 합니다.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지 말자라고 합의했대요. 이 합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원래 부재소 합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는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중에 후환이 들어오니까 부재소 합의했다. 그럼 당연히 부재소 합의 또한 무효가 되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 범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적용 범위, 적용 안 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 두 가지. 무상행위, 증여의 증여, 기부.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건데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경매. 경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고 불공정 행위냐?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경매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것도 법률 행위냐라고 하면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하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지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매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번 시험에 또 나왔었죠. 그래서 증여, 무상행위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려면 갑이 을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A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B라는 걸 줬어. 근데 얘랑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면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게 이제 대가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증여와 같이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반대급부는 없잖아요. 그럼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행위, 채권 포기 사건이에요. 채권 포기라는 건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죠. 이런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합동행위, 우리 법률행위 중에 합동행위 있었죠. 합동행위에도 적용돼요.
대표적으로 합동행위에 적용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총회 결의 사건, 총회 결의. 총회 결의가 불공정했다? 역시 불공정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다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지. 증여와 경매. 자, 그럼 기출문제 볼게요. 29의 기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다 들어갑니다.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뭐라고 써있으면 틀린다? 특정 거래. 이러면 틀려요. 특정이 아니라 일반 거래고.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자, 궁박은 누가 기준? 궁박. 본인입니다.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만 본인 기준이에요. 맞고요.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당시. 이행기가 아닙니다. 법률행위시고요. 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 일반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죠. 우리 이번 시험 문제네요. 이번 시험 문제. 2번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 그럼 뭐 있다는 거예요? 경매죠, 경매.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이 부분 뒷부분 틀렸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분에 무효가 있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전부 무효인 거지 불균형 부분만 한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궁박은 누가 기준? 얘는 본인. 무경험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틀렸어요. 틀렸고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더라도 불공정위가 되느냐? 안 돼요. 반드시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지문. 알박기 사건, 무효행위 전환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궁박에 제한하진 않죠. 맞습니다. 2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 뭐예요?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그 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율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배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우리 판례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4번 틀렸네요. 자, 5번 불공정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뭐 했대? 부재소 합의. 자, 부재소 합의는 무효입니다. 무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는 고려함 없이 거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같이 고려해야죠.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함께 고려돼야 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불공정 행위에, 자,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또 나왔죠?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3번 뭐 또 나왔죠? 이용 의사가 없었대요. 그럼 불공정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증여는 불공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 행위로 무효라도 그 토지를 전득한 선의 삼자,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행위 파트예요. 법률 행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시작이 될 건데, 테마 5번 여기까지 마치고요. 테마 6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